한 주간의 하키 소식을 돌아보는 시간 주간 리뷰 이민지입니다. 네, 임필입니다. 설 연휴 잘 보내셨나요? 네. 오늘도 오광식 감독님이 개인 사정으로 자리를 못하게 됐고요. 네, 급하게 제가 대타로 출연하게 됐습니다. 송구한 마음 전합니다. 먼저 살펴볼 내용은 지난주 이야기 나눴던 레이크 플래시드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좀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지난주 헝가리전까지 3패했던 대한민국이었는데요. 먼저 슬로바키아와의 네 번째 경기에서는 난타전 끝에 극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1피리어드 김재석과 강민환의 골로 앞섰지만 2피리어드 동점을 허용했고 3피리어드 김효석의 골로 다시 리드를 잡았지만 이내 연속 실점하면서 역전당합니다. 경기 종료 직전에 문진혁의 극적인 골로 연장에 돌입한 대한민국은 결국 승부샷 끝에 재역전극을 만들었습니다. 마지막 영국전은 오랜만에 대한민국의 화력을 볼 수 있었습니다. 1피리어드 정현진과 박범준의 득점을 시작으로 2피리어드에는 김재석, 전현진, 김효석이 추가 득점을 올렸고 3피리어드에는 김재석, 김효석, 박범준이 각각 멀티골을 기록하면서 최종 스코어 8대4 대승을 거두고 대회 2승째를 올렸습니다. 3패 이후 2승을 거둔 대한민국은 이번 대회 조별 라운드에서 5위를 기록했습니다. 1위는 역시 미국이었고 2위 카자흐스탄, 3위 슬로바키아, 4위 헝가리, 6위는 영국 순이었습니다. 한편 A그룹에서는 일본의 성적이 눈에 띄었는데요. 3승 2패를 기록하면서 캐나다에 이어 2위를 기록했습니다. 캐나다와 체코에게는 패했지만 라트비아, 우크라이나에 승리했고 특히 스웨덴의 5대0 완봉승을 거둔 것이 눈에 띄네요. 2승을 하면서 이제 대회가 마무리됐는데요. 이번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역대 최고 성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네. 특히 이제 슬로바키아전이 막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네, 재밌는 게임도 만들어냈고 결국엔 승부샷까지 가서 승리를 거두고 그 분위기를 발판 삼아서 영국전까지 좋게 마무리를 해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대학교 4학년 위주로 구성이 돼 있고 네. 이 선수들이 이제는 뭔가 선수로서 더 뛸 수 있는 무대가 이제는 대부분 없는 친구들이잖아요. 맞아요. 뭐 하이원이나 H란양에 입단하는 사례도 있긴 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유종의 미를 잘 거뒀지 않았나. 네. 예.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오광식 감독님이 말씀해 주신 것 중에 내용 중에 하나가 김영조 감독님하고 김우영 코치가 이제 그전에는 이제 유니버시아드 대표가 대회를 참가하면은 뭔가 축제로서 즐기는 분위기였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대표팀으로서 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선수로서 분위기를 좀 다잡아가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대회를 치르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그런 분위기 속에서의 자연스러운 결과가 아니었나 맞아요. 그런 생각이 좀 들었네요. 또 하나 눈여겨볼 점이 일본이 또 이번에 네. 엄청 좋은 성적을 또 냈잖아요.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하고 일본이 맞아요. 우리나라하고는 좀 인프라나 환경이 많이 다르잖아요. 팀도 굉장히 많고 디비전도 많이 나눠져 있고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대학교팀이 지금 정상적으로 대회에 참가하고 있는 팀은 3팀 정도밖에 없다 보니까 네. 그런 한계점에 나오는 지금 결과가 아닌가 싶고요. 예, 충분히 또 많은 팀이 생겨나고 또 많은 팀들이 활동하고 대회에 활약을 하면은 또 일본 못지않은 성적도 낼 수 있는 우리나라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지난주 아시아 리그를 되돌아보겠습니다. 먼저 도마코마이 시리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드이글스와 크레인즈의 홋카이도 더비였는데요. 토요일 경기에서는 2피리어드 3득점을 올리며 빠르게 승부의 추를 당긴 레드이글스의 승리였습니다. 슈팅수 42대 28, 파워플레이 골도 있었고 나리사와 유타 꼴리는 27세이브 1실점으로 선방했습니다. 일요일 경기에서도 전날과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요. 이날은 5대1로 승리했던 레드이글스였고 쿠지슈에이가 오랜만에 멀티골을 기록했습니다. 아시아리그 200골에 이제 단 한 골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시리즈는 아이스벅스와 프리블레이즈의 맞대결입니다. 전일본 선수권 우승 이후 최근에는 HL 안양까지 발목을 잡았던 심상치 않았던 프리블레이즈였는데요. 토요일 경기에서는 연장 승부가 펼쳐졌습니다.
프리블레이즈가 2대1로 앞선 시점에서 경기 종료 2분여를 앞두고 스즈키 켄토가 동점에 성공했고 연장에서 후르아시 마쿠루가 결승골을 성공시켰습니다. 일요일 경기에서는 프리블레이즈의 뒷심이 돋보였는데요. 3피리어드에만 4골을 뽑아내며 5대3 역전승을 거둡니다. 팀의 주축인 다나카료가 1골 2도움 활약했던 경기였습니다. 네, 경기를 봤을 때 1피리어드 두 경기 다 거의 초반부터 아이스벅스가 좀 주도하는 경기를 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 내용상으로는 벅스가 주도를 하고는 있지만 득점이 또 나오지 않아서 조금 어려운 경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주포들 지금 골랭킹 1, 2위들이 다 있는데 네. 후르아시나 뭐 스즈키 켄토나 또 안 터질 때는 또 이렇게 답답한 상황도 있는 것 같고 또 그만큼 또 프리블레이즈가 끈적끈적한 경기 내용을 잘 보여준 것 같기도 하고요. 최근에 전일본 선수권 이후로 뭐 승률도 조금 더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줬었고 운이 좋아서 이겼다, 뭐 운이 좋아서 좋은 장면이 나왔다라고 하기에는 이게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지금으로서는 프리블레이즈가 이전의 프리블레이즈하고는 또 다른 상황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HL 안양은 요코하마 그리츠를 상대로 원정 경기를 다녀왔습니다. 토요일 경기에서는 강윤석의 해트트릭과 김기성의 1골 3도움 4포인트를 기록하며 9대1 대승을 거뒀고 일요일에는 2피리어드에만 4골을 뽑아내며 5대1 승리를 거두고 시리즈를 수입합니다. 특히 이날 경기에서는 지난 10월 같은 요코하마 원정에서 부상을 당했던 황현호 골리가 3개월여 만에 복귀해서 마지막 3피리어드 20분을 소화했습니다. 이번 HL 안양 경기 같은 경우는 언제 들어갔지? 할 때 득점이 계속 들어가더라고요. 잠깐 화장실 갔다 오면 한두 골씩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토요일에는 특히 강윤석 선수가 또 해트트릭을 하고 또 유범석 선수도 계속 포인트를 하면서 좀 눈에 띄는 플레이를 봤고요. 또 이제 득점 들어가는 상황들을 잘 보면은 이제 HL 안양이 잘 하는 건데 빈틈을 보고 노리는 슛들이 좀 날카로운 슛들이 많았어요. 어깨 위에 작은 공간으로 들어가거나 5-5를 본다거나 좀 이런 공격이 많았거든요. 슈팅만 난무하는 그런 장면보다는 뭔가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 올려서 만들어가는 그런 장면들도 많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리바운드가 났을 때 끊임없이 상대를 괴롭히고 막 집착하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그쵸. 그런 거는 진짜 좀 보고 배울 점들이라고 그쵸. 생각하고 쉽게 그 퍽 소유권을 안 내주고 또 블루라인 밖으로 퍽이 안 나가도록 계속 공격권을 유지하고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게 또 HL 안양의 장점이기도 한데 그게 좀 어떻게 보면은 뭐 단순히 보면은 이제 이 선수들이 개인 능력들이 좋고 뭐 피지컬이 좋고라고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 의지잖아요. 그렇죠. 예, 그냥 흘려도 보내고 다시 만들어가도 되는 거를 끝까지 어떻게든 퍽을 살려내고 또 리바운드를 노리는 그런 모습들이 그 경기에 몰입하고 있다는 걸 증명하기도 하고 또 그만큼의 또 집중력과 의지를 갖고 플레이를 하는 거다 보니까 그런 멘탈적인 부분도 좀 참고하고 배울 부분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에 그 여러 시리즈를 보면서 또 느낀 것 중에 하나가 그 형제들의 플레이들이 또 많잖아요. 그렇죠. 니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스즈키 형제가 형이 패스를 줘서 동생이 득점하고 이 상황도 나왔고 이번에 우리 HL 안양 같은 경우도 김기성 선수의 패스를 받아서 김상 선수가 골 넣고 이런 게 나왔는데 형제끼리 경기를 하다 보면 좀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문득. 오빠랑 같이 운동하실 때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오빠랑 해도 동호인 팀이나 뭐 이런 데서 가끔 가다가 이제 한 번씩 하는데 재밌기는 하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미 약간 갭 차이도 많이 나고 하니까 좀 오빠가 많이 맞춰주면서 하니까 더 재밌게 할 수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형제들이 같은 팀에서 정말 정식으로 대회를 나가면 어떤 느낌일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또 우리나라에는 그런 경우를 아직 못 본 것 같기는 한데 상대 팀에 있을 땐 또 어떨까라는 생각도 또 들었어요. 이번에 또 눈여겨볼 부분은 이제 황현호 골리가 복귀를 한 부분인데요. 요코하마에서 다쳐서 맞아요. 복귀도 요코하마에서
하게 된 모양을 나왔고, 이미 지난달부터 조금씩 운동을 하면서 다시 이제 좀 컨디션을 되찾는 그런 과정을 거쳤다고 하고요. 뭐 이전에 이제 국내 대회에서도 선을 먼저 보였었고요. 처음에 얘기 나오기로는 크게 다쳐서 이번 시즌 더 못 보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도 했었는데, 또 빠르게 복귀를 해서 다시 선보일 수 있다라는 게 팬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현재까지 아시아리그 순위 살펴보겠습니다. 1위는 지난주 2승을 추가한 HL 안양이 여전히 자리하고 있고, 레드이글스 또한 2승을 추가하면서 바짝 뒤쫓고 있습니다. 홈에서 1승 1패를 기록한 아이스벅스는 3위, 6할의 승률을 기록 중이고, 지난주 2패만 있었던 크레인즈는 4위를 유지 중입니다. 원정 1승을 기록했던 프리블레이즈는 5위, 최하위는 요코하마 그리츠입니다. 이번 주 안양에서는 오랜만에 HL 안양의 홈 경기가 열립니다. 새해 첫 아시아리그 경기, 상대는 3주 만에 다시 만나는 도호쿠 프리블레이즈입니다. 일본 아사히카와에서는 크레인즈와 아이스벅스가 3, 4위 맞대결을 펼치겠고, 신 요코하마에서는 그리츠와 레드이글스가 만나겠습니다. 네, 또 굉장히 오랜만에 홈 경기가 이제 또 펼쳐지는데요. 네. 팬분들이 많이 기다렸잖아요. 그쵸. 지난달 이후로 지금 두 달 가까이 네. 홈게임이 없다 보니까 뭐 종합선수권이나 뭐 그런 국내 대회는 있긴 했지만, 또 안양 팬분들 입장에서는 진짜 오랜만에, 또 그리고 새해 첫 아시아리그 경기다 보니까 기대들을 많이 하실 것 같고요. 재밌는 게임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네. 프리블레이즈의 흐름도 심상치 않고, 또 3주 전에 있었던 원정 게임에서도 1승 1패 기록을 했었죠. 맞아요. 지난주에 요코하마에서 충분히 뭐 득점이나 뭐 게임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이 풀어놨으니까 네. 충분히 홈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크레인즈와 아이스벅스 경기도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경기예요. 아이스벅스가 프리블레이즈한테 조금 힘든 경기를 했던 것처럼 크레인즈한테도 조금 힘들게 될지, 아니면 크레인즈는 또 상승세를 타는 듯 하면서 떨어지는 모습이 그래서 아이스벅스한테 잡힐지, 아니면 또 다시 그 힘을 받아서 올라갈 수 있을지 또 기대가 되는 경기고요. 뭐 그리츠와 레드 이글스는 다들 예상을 하시겠지만 이글스가 다 이길 것 같기는 네. 한데, 그리츠가 LTL 안양 만나고 이글스 만나고 너무 좀 힘든 경기를 시리즈를 홈에서 계속 네. 펼쳐내고 있는데 겪어야 되는 과정인 거니까요. 예. 네. 남은 경기가 10경기 남았거든요. 네. 모든 팀들이 시즌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는데, 이제 4위까지 플레이오프에 올라가게 되는데 3팀이 이미 확정이 됐어요. 네. 예. 그래서 남은 경기를 모두 패해도 최소 4위는 확보되는 팀들이 HL 안양, 레드 이글스, 니코 아이스벅스인데, 크레인즈도 이제 자력으로 3승만 올려놓으면은 자력으로 올라가는 상황이 되고요. 남은 10경기 의미가 없네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이제 요쯤 되면은 이제 개인 성적이나 개인 기록들에 또 눈이 가기 마련이거든요. 또 관전 포인트를 만들어 두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앞서 얘기가 나왔지만 쿠시 슈에이 선수가 개인 통산 200골에 한 골을 남겨두고 있죠. 도움도 지금 197도움인데 네, 네, 진짜 200, 200까지 이제 4개 남았어요. 대단한 네. 기록이거든요. 개인 통산 400포인트까지 4개 남은 상황이고, 김기성 선수도 지금 197골입니다. 3골 남아있는데, 뭐 남은 10경기에서 충분히 두 선수 모두 뭐 순서 상관없이 달성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느 게임에서 어느 시리즈에서 달성될 것인가, 이런 거를 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HL 안양에는 새로운 소식이 또 있잖아요. 네. 뭐 이전에 이제 다른 일본 팀들은 뭐 입단 소식이나 발표 오피셜이 SNS를 통해서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일찌감치 발표가 됐었는데, 네. 우리나라 HL 안양도 새로운 선수들 입단 발표가 있었고, 또 영상이 올라오면서 인터뷰도 있었고, 또 데뷔전을 또 원정에서 치르기도 했었고요. 네. 이민재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3명의 선수가 있잖아요. 네. 이민재 선수, 강민환 선수, 그리고 꼴리 이현승 선수인데요. 이현승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대명에서 뛰다가 네. 군복무를 마치고 이제 HL 안양 팀에 복귀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민재 선수, 강민환 선수는 고려대학교 졸업생들이죠. 졸업을 하면서, 강민환 선수는 또 이번에 그 유니버시아드에 네. 출전을 했다가 이제 돌아오면
또 팀에 복귀를 하게 될 것 같고요. 네, 아마 이번 주에 한번 인사를 하겠죠? 네, 네. 그런 자리가 팬분들, 있을 것 같아요. 홈팬분들 앞에서 처음 이제 선보이는 루키들. 네, 거니까 이연승 골리 같은 경우에는 군복무 마치고 1월 초에 자유인이 됐죠. 일반인 예비역이 됐고 군복무 마치고 이제 선수 다시 복귀를 한 상황이니까 네. 경기 감각이나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차곡차곡 채워 올려서 HL한양 데뷔전을 갖는 것도 네. 또 남은 시즌 볼거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김기환 선수가 좀 든든할 것 같네요. 동기들이 이제 들어왔으니까 원래 혼자 그러게요. 있었는데 먼저 들어왔으니까 네. 먼저 들어왔으니까 텃세를 부려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영상 같은데 볼 때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군대도 한 달만 먼저 들어와도 선임인데. 네. 그쵸. 뭐 HL한양 짬을 몇 달을 먹었으면 선배죠. 네. 네, 이번 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아시아리그 소식 가지고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민지, 네, 힘필이었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